자,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천천히 말을 할게. 여길 보면 첫 번째 산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나야 돼. 자, 이거 산화와 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걸 산화와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말할 테니까 잘 봐야 되나? 산화와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한 놈이 산화가 되면 반드시 옆에 다른 놈은 환원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놈이 산화가 되면 옆에 다른 놈은 반드시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의 동시성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이고, 이해했지? 산화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산화는 산소화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자, 봐봐. 이 친구가 산소야. 한번 해줘. 산소. 이 친구가 산소인데, 이렇게 산소를 얻으면 우리는 산소화라고 하는 거야. 되게 기분 나빠한다? 자, 이걸 산소화라고 하는 거야. 산소를 얻으면 산소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소를 줄여서 산화라고 부르는 거야. 약간 다시 한번 말할게. 산소를 얻으면 고1 범위에서는 무조건 산화야. 화학 배웠으니까 한 번만 도와줘. 산화수가 어떻게 되면 산화야? 화학 배웠다며. 화학원. 오케이, 좋아. 얘들아, 화학원 수준으로는 산화수라는 말을 공부하면 되게 쉽거든.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산화수를 안 배우니까 그냥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이해했어? 그럼 환원은 산소를 뭐 하면 환원이겠어? 잃어버리면 환원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고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알겠죠, 얘들아? 다시,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입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산소를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차이야. 이해했는지 표시해줘.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을 되게 집중해서 봐야 돼. 산소 가지고 산화환원을 따지는 거 외에 전자를 가지고도 따질 수 있는데, 자, 봐봐. 전자는 산소와 반대야. 전자는 잃어버리면 산화야. 이해 안 가는 표정인데? 이해 갔어? 그러면 전자를 뭐 하면 환원이겠어? 얻으면 환원이겠지. 자, 그러니까 산화환원의 정의는 고1 수준에서는 이렇게 산소와 전자로 산화환원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산소는 얻을 때가 산화지만 전자는 잃어버릴 때가 산화야. 두 개는 반대야. 그리고 이건 너희들한테 그냥 도와주려고 내가 얘기한 건데,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세 번째, 수소를 가지고도 산화환원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산소를 가지고 따질 때 헷갈리면 그때 수소로 따지면 돼.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소는 전자와 행동을 같이 한다. 수소는 잃어버리면 산화고 수소는 얻으면 환원이야.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별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두 개로 잘 파악이 안 되면 세 번째 걸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얻을 때가 산화고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릴 때가 환원이야. 전자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 누군가가 3만 원을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3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전자와 얻은 전자는 반드시 같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버렸다면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산화환원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 이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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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산화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됐죠? 됐죠? 이게 산화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야. 이게 산화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이번 시험 범위가 산화환원하고 중화 반응을 모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커다란 맥락 하나가 중요한데, 친구 이름이? 한나? 한나야,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이 뭔지 말해줄래? 오늘 첫 수업이니까 네가 맞추면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싹 다 돌릴게.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크게. 천천히 생각해봐. 몰라도 뭐라고 안 할게. 그래, 생각해봐.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이 뭐하고 뭐가 있어? 그래, 생각해봐.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이 뭐하고 뭐가 있어? 그래, 생각해봐. 화학 반응의 양대 산맥이 뭐하고 뭐가 있어? 자, 잘 봐.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지금 몰라도 되지만 이제부터 알아야 돼. 화학 반응 양대 산맥은 하나가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니네가 공부를 여러 번 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 이해할 거야. 그치? 다음 중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다음 화학 반응식 중, 다음 화학 반응식 중, 다음 화학 반응식 중 산화환원이 아닌 반응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이런 반응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에 숨어있는 뜻은 중화 반응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이 4-5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화학 반응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럼 나머지 산화환원이 아닌 걸 고르라는 말은 그 화학 반응식 5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대답을 좀 해주면 안 돼?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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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산화환원이 아닌 걸 찾으라는 말은 중화 반응을 찾아라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중화 반응도 되고 산화환원도 되는 반응은 없어. 산화환원이 되거나 중화 반응이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산화환원이 되거나 중화 반응이 되거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산화환원도 되고 중화 반응도 되는 반응은 없다고. 알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산화환원 반응인 거 5개를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8페이지와 10페이지와 그 2페이지에 나와 있어. 자, 생활 속에서의 산화환원이야. 간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생활 속에서의 산화환원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줄게. 아마 작게는 4개, 크게는 5개가 나올 거야. 자, 보세요. 먼저 한글로 쓸게. 1번. 한글로 쓸게. 한글로 쓸게. 우리 교재 8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소입니다. 연소는 화성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죠. 얘들 연소는 태우는 거야. 연소는 태우는 거고, 화성 연료를 연소시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연료에 메테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한나야? 혹시 메테인이 뭐의 원료인지 아니? 안 되겠다. 한나한테 계속 물어보면 한나 다음 주에 부담스럽다고 학원 안 오겠다. 혹시 메테인이 어떤 연료인지 잘 몰라? 화학원 맨 처음에 나오는데.
괜찮아, 모를 수 있어. 메테인이 혹시 어떤 연료인지 알겠어? 메테인이 어떤 연료인지 혹시 알아? 다시 말해줘. 부탄은 뷰테인이잖아. 메테인은 니네 집에서 쓰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는 얘들아 LNG와 LPG와 석탄과 석유 등이 있는데 그중에 이 도시가스인 LNG의 원료가 메테인이야. 그러니까 이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킨다는 말은 메테인의 완전 연소는 메테인을 산소와 빠르게 반응시킨다는 얘기야. 태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자. 야, 메테인에서 C와 H니까 얘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나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건 알아야 니네가 시험 볼 때 100점을 맞을 수 있어. 다시 한번. 여기를 안 말해줘도 메테인이 C와 H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하나는 알고 있지? 하나라 그러지 않았어? 알고 있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지? 그래서 얘가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반응이야. 이게 바로 연소 반응입니다. 자, 이 연소 반응은 생활 속에서의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죠. 산화환원인 걸 한번 너희한테 보여줄게. 잘 봐봐. 탄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인 거야. 자, 다시 일로 가봐.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탄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린 이걸 산화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모두 몇 개 있어? 몇 개 있니? 4개가 있죠. 여기는 산소가 모두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면 산소가 4개였던 애가 2개로 줄었으니까 산소가 줄어든 이 반응은 환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산화고 이건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화석연료의 연소라는 반응이 있어. 화석연료의 연소는 이렇게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 애가 있고 산소를 잃어버려서 환원된 애가 있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연소. 이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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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산화환원은 우리 교재 밑에 나와 있는 금속의 산화환원. 그러니까 금속이 녹쓰는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속이 철이니까 철이 녹쓰는 과정. 철이 녹쓰는 걸 우리는 철의 부식이라고 부릅니다. 철이 부식되는 것도 대표적인 산화환원 과정이야. 철이 부식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자, 철은 산소와 물이 반응하면 철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포함한 산소와 반응을 하면 Fe2O3가 돼서 산화철이 되죠. 그럼 여기에 4, 여기에 2, 여기에는 3이 붙겠죠. 이게 철이, 여기는 철이 산소를 얻었으므로 이건 산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산화야. 그리고 얘는 산소가 몇 개 있죠? 여기 산소가 몇 개 있는지 말 좀 해봐봐. 6개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산소가 몇 개 있죠? 6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산소의 출입으로 산화환원을 알 수가 없어. 산화는 알 수 있는데 환원된 건 여기도 산소가 6개고 여기 산소가 6개니까 산소를 잃어버렸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산소를 잃어버린 걸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저 2번째 정의를 적용해야 돼.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얘들아. 2번째 정의를 보면 이거
무슨 결합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F2O3가 아니라 무슨 결합을 했는지 말해봐. 얘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잖아. 얘는 이온 결합이야. 자, 다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 결합입니다. 알고 있지? 누구와 누구의 결합인지 말해줄래? 그러니까 Fe 몇 가? 혹시 안 해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 Fe 몇 가? Fe 몇 가? 괜찮아. 우리가 한나가 있어. Fe 몇 가? 내가 할게. 얘들아 잘 봐.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 얘는 철광석 혹은 산화철이고 얘는 Fe3 플러스와 O 마이너스가 얘랑 얘가 이온 결합을 형성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얘는 3가고 얘는 2가니까 둘이 만들어진 화합물은 Fe2O3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2마리가 필요하고 얘는 3마리가 필요하니까 Fe 2마리, O 3마리가 된 거죠. 이게 고1 1학기 때 배웠던 이온결합의 모형이야. 그럼 얘들아 이게 이온결합인 걸 이해했으면 보세요. 얘는 중성 상태의 물질인데 O2-가 됐어. 그럼 뭐 한 거야?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은 거지. 전자를 얻었어. 그러니까 환원이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하는 애가 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산소의 출입으로는 얘가 환원인 걸 몰라. 하지만 우린 두 번째 전자의 출입으로 산소 분자가 산화철이 됐을 때 전자를 얻었으므로 환원된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환원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산화환원 중에 첫 번째 연소, 두 번째는 철이 녹쓰는 과정. 됐어? 됐어? 이 안 가는 거 물어봐. 이 안 가는 걸 물어보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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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10페이지를 펴봐. 자, 1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산화환원이 나옵니다. 자, 1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산화환원이 그 유명한 광합성이 나오죠. 자, 1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산화환원의 그 유명한 광합성이 나옵니다. 자,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은 내가 한번 써볼게. 물어보면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물어봐도 될까?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 혹시 물어봐도 되니? 물어봐도 돼? 자, 봐봐. 광합성 화학 반응식은 6CO2 더하기 6H2O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C6H11O6 플러스 6O2입니다. 이게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게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명에서 배웠던 것처럼 광합성은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고분자 물질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자, 선생님이 노란색을 들었으니까 산화되는 걸 표시해 보려는 거야. 봐봐, 여기에 산소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산소가 12개가 있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물이 산소 기체로 바뀌는 건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산화야, 얘들아. 물이 산소 기체로 바뀌는 건 물에서 있는 산소 원자 6개가 산소 원자 12개로 증가했으므로 산화된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는 산소 원자가 12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6개로 줄었으니까 얘는 환원이 되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건 산화, 이건 환원입니다. 그래서 광합성도 우리가 화학 반응의 산화환원의 범주 안에 드는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금 3개를 얘기했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할게.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연소야. 무조건 산화환원이야. 두 번째는 철을 공기 중에 놨을 때 녹쓰는 거야. 철이 녹쓰는 과정, 무조건 산화환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합성이 산화환원이야. 광합성의 역반응이 뭐죠? 이건 말해줄 수 있잖아. 호흡, 세포호흡. 광합성의 역반응이 세포호흡인데, 세포호흡은 이걸 거꾸로 쓰면 돼. 그러니까 포도당과 산소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산화면 거꾸로 가면 이건 환원일 거고, 이 과정이 환원이면 거꾸로 가면 이건 산화일 거야. 그래서 호흡을 한번 써보면, 호흡은 세포호흡인데, 세포호흡은 이걸 거꾸로 쓰면 돼. 그러면 C6H11O6에다가 산소 기체를 이용해서 6CO2 더하기 6H2O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산화된 애가 거꾸로 환원되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은 산화라고 부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줄게. 여기선 산소가 6개인데 여기선 산소가 12개니까 산화된 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산소가 물이 되는 과정은 여기는 산소가 12개인데 여기는 산소가 6개니까 환원이 된 게 맞죠.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반응이 거꾸로 됐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산화환원은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죠. 철의 재련은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일인데, 자, 우리 철의 재련은 화학 반응식을 여자한테 보여줄게. 자, 철의 재련 과정은 여기다 써볼게. 철의 재련 과정은 Fe2O3라고 하는 철광석이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철로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철의 재련이야. 보면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산화되는지 한번 맞춰보자. 알려줘. 기역, 니은 중에 누가 산화된 것 같아? 시간 충분히 줄게. 기역, 니은 중에 누가 산화된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봐. 모르겠어? 생각해봐. 누가 산화된 것 같아? 어? 기억, 이유. 얘가 이산탄소가 될 때 여기는 산소 원자가 3개인데 6개가 됐으니까 산소가 증가됐으므로 얘가 바로 산화야. 그리고 얘는 철광석이 산소를 버리고 철로 만들어졌지? 산소를 잃어버렸잖아. 여기 써있죠?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철광석이 처리되는 과정은 그 유명한 환원입니다. 오케이.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5개의 산화환원을 화학식까지 다 써줬어.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고? 다음 화학 반식 중에서 산화환원이 아닌 반응을 고르라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보통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마지막에 5번에 중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오겠지. 우리가 좀 있으면 중화 반응을 배우겠지만, 그러면 답을 5번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겠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준 다음에 그 화학 반응식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쓴 다음에 산화된 애를 모두 고르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저기 정의를 근거로
산화되는 모두 고르면 돼. 자, 선생님이 산화되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서는 얘가 산화된 거야. 내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썼어. 여기서는 얘가 산화된 거고, 여기서는 물이 산화된 거야. 여기서는 포도당이 산화된 거고, 철의 재련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산화된 거야. 그래서 산화된 애가 누구고 환원된 애가 누군지를 찾는 게 그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이거고, 산화하느냐 아닌 걸 고르는 거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를 찾는 거라고.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산화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야. 첫 번째 암기할 내용은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건지 잃어버리는 건지를 기억해야 돼. 산소를 얻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산화환원에서 산화의 정의는 잃어버리는 거야, 얻는 거야? 얻는 거야. 하지만 전자로는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환원은 산소를 뭐 하는 거야?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야. 전자는 얻는 거야. 그래서 산소와 전자는 서로 반대야, 반대. 산소를 얻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와 같은 맥락이야. 서로 반대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산화환원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